변상욱의 기자 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참 뉴스가 많아서 변상욱 기자도 어떤 기자 수첩 가지고 오셨을까 궁금하네요. 일단 프랑스 파리 테러를 좀 하루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테러와 보복이 이어지던 1970년대, 1980년대 상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72년에 독일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 12명이 사살당했죠. 있었죠. 검은 9월단 테러라고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자 1973년에 이스라엘 특수부대 요원들이 레바논 베이루트로 숨어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간부들을 보복 살해를 합니다. 예. 그때 여자로 변장해서 다가갔던 사람이 에후드 바라크라고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됐죠. 그리고 이때 보복 살해 팀의 팀장의 동생이 또 나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하시려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내부 세력에서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보복 공격까지 당하면서도 뭐 온건하게 평화 협상을 이어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면서 과격파들이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지구촌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한 7년 정도 진행됩니다. 예. 그다음에 얼마 지나서 1985년 12월에 로마 공항과 오스트리아 빈 공항에서 무차별 테러가 벌어지면서 18명이 숨지죠. 예. 이때 리비아의 이제 원수, 카다피 원수가 테러는 정당했다. 이렇게 옹호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그 다음에 봄에 리비아 군사기지를 맹폭을 합니다. 그게 1986년의 일이에요. 예, 80년 3월의 일이죠. 예. 그리고 나서 보름쯤 지나서 86년 4월에 베를린, 서독 베를린 디스코텍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집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 서독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가장 즐겨 찾는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그렇죠. 바로 일이잖아요. 거기였죠. 미군 1명, 시민 1명이 숨졌는데 다친 사람은 많았습니다. 200여 명이 부상당했고. 그 뒤 열흘쯤에 4월 15일에 미국이 드디어 또 리비아를 폭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카다피 대통령 숙소가 폭격당하면서 어린 딸이 숨지고 아들 2명이 다치고. 그랬었죠. 저도 이때 유럽에서 근무를 마침 하면서 독일, 프랑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뭐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인, 그다음에 인도인, 아랍인을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냥 백인이 아니면 무조건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들어가도 가방을 다 쏘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네, 그렇게 먹고 살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테러의 불길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죠. 그렇죠.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기억하시죠? 네. 미국 페남 항공사 소속 보잉 747기가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그때가 259명이 숨졌는데 거의 다 미국인이었습니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가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 되고.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구촌 상황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G20에서 세계 각국의 총수들이 모여서 정치적 해결을 아무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할 거예요, 뭔가. 이제 시리아 상황을 보면 알 아사드라고 하는 폭력적인 독재 정권이 있고 거기에 맞서는 반정부 세력이 있고 그렇죠. 둘이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니까 IS가 그걸 차지한 거죠. 그렇죠. 이라크, 시리아 전체 영토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을 IS가 지금 장악하고 잡고 있습니다. 있어요. 뭐 조그마한 테러 집단이 지금 아닌 거죠. 그리고 석유로 그 자원을 다 그렇죠. 마련하고 있는 거고. 석유와 온갖 약탈로 자금을 마련해서 자금도 꽤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해결되려면 아사드 정권이 일단 시리아에서 물러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과 프랑스의 입장이고. 그래요. IS를 공공의 적으로 보고 소멸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아사드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파 입장에서는 IS가 무너지면 그다음은 자기네 차례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IS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련 같은 경우 소련은 시리아에서 군사기지를 활용하고 있어요. 러시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러시아 참 죄송합니다. 소련은 언제적 70년대에서 갑자기 건너오다 보니까. 러시아는 시리아 군사기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시리아 편을 듭니다. 오히려 독재 정권 편을.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최우선 목표니까 반대 입장에 쓸 수밖에 없어서 역시 시리아 독재 정권을 지원하죠.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주변 강대국들의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IS가 저렇게 잔혹한 행동을 계속하는데 왜 지금 세계가 똘똘 뭉쳐서 뭘 못해라고 하는데 이런 권력관계가 있는 거군요. 궁금해하시는 게 아니 암만 그래도 나라도 아니고 군대가 딱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 나라가 확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한 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안 되는.
결국 시리아 이라크의 내분과 권력 다툼이 진정되면서 시리아 이라크의 정치가 안정되고 빈곤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청년들이 실업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지 않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야만 이게 정치적 해결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건데 네. 프랑스 얘기로 좀 돌아와 보죠. 프랑스에서는 골치 아프고 위험하니까 이 무슬림들 네. 한 600만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프랑스 분이. 모두 프랑스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까지 혹시 나오는 건 아닌가. 어떻게 되는 그게 거예요? 쉽지 않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아랍 사원이 하나 있어요. 큰 게. 예. 1927년에 세워진 건데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위해서 싸우다 희생된 아랍인들을 기념하는 사원입니다. 이때 희생된 아랍인이 10만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가 아랍인들 보듯이 대한민국에도 몇 명 있네 이러는 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요. 프랑스에서 이슬람교는 카톨릭에 이어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내 이슬람교도 공동체가 무슬림 공동체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몰래 잠입해서 은신하기도 좋고 그 내부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IS는 아랍권과 서구 세계의 문명의 충돌로 자꾸 이제 몰고 갑니다.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아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럽 한가운데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파리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거군요. 스페인, 파리, 영국 계속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IS는 더 커져가면은 전 세계에 지점을 두는 네트워크도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만은 아니겠어요? 벌써 한 명 가입하러 떠났었죠. 그렇죠. 2명은 가입하러 가려다가 적발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고교생하고 군인들까지 IS로 도망가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요. 아하. 그러니까 전 세계의 불순 세력, 불만 세력을 묶어서 마치 가맹점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자, 쭉 설명 듣고 보니까요. 결국은 이 IS를 격퇴하는 데는 각 나라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좀 접고 그렇죠. 뭔가 하나의 공조체제를 이루지 않는 한 뭐가 방법이 없겠어요. 예, 그리고 그 나라의 불만의 강도를 갖다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업이라든가 예. 복지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신경 쓰면서 각 나라가 함께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이 테러의 문제를 어떻게든 뽑아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